네, 시황센터입니다. 출발 시장 특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부터 점검해 보시죠.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 확인되고 있는데요. 1위는 동아제약입니다. 2위가 태광산업, 3위는 종근당, 4위 하이트진로, 5위는 빙그레로 역시 어제에 이어서 제약이나 내수 쪽, 음식료 쪽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요즘 지주사 전환이 유행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콜마도 저번에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거래 정지시키고 주가가 좋았던 모습인데 아마 동아제약도 그런 쪽으로 해서 매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아주 싹 잘 나왔다고 하기는 힘들겠는데 네. 어쨌든 전년 대비로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은 아까 잠깐 보니까 올해 한 80% 주가가 올랐네요.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빙그레랑 하이트진로는 무슨 정치 테마로도 연결된다고 그러는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빙그레는 어제도 저희가 이제 20통 시간에 그 원달러 환율 관련한 이야기 하면서 그나마 이제 내수주 쪽에서 음식료 쪽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도 견조했던 것 같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어제 한 2시 지나면서 장 빠지면서 고점 대비로 한 6%인가 5% 아주 하락하면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도 더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다시요. 그리고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또 오늘 아모레퍼시티 괜찮고요. 오늘 이제 실적 공개하는 LG생활건강도 사실 한 1,300억 정도 하면서 작년보다 한 16% 실적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도 역시 내수 쪽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워낙 강세 수혜의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오늘 오르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1.9%의 상승 23,450원이고요.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인데 내용을 보니까 역시 PC용 D램 시장의 침체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도체나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 조금 더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4분기에는 또 증권가에서는 유력하게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흐름? 네, 일단 경기만 보면 사실은 특히 이제 경기 민감한 쪽 주식을 사기가 좀 애매한데요. IT는 조금 다른 것이 아까 제가 소비재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 쪽 활성화 관련해서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또 좀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려는 그런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증설을 해야 되겠고 또 이제 계속의 투자를 나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진율 이런 거 보면 다른 쪽보다 그러니까 좋진 않은 상황인데요. 태양광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LCD도 그렇고 지금 조금씩 한국 업체 말고 다른 쪽도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런 쪽에 끝자락에 와 있다고 그러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에 이제 실제로 얼마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흑자로 돌아선다고 그러면 주가가 지금 수준보다는 밑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1년 전 주가가 2,700억 적자냈을 때 주가가 22,000원대였기 때문에 지금 적자폭을 상당히 줄여놓은 이 상태라고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아주 높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글쎄요. 여기서 경기에 민감한 쪽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위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냐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동양시멘트네요. 4%대 상승, 2위가 안랩, 3위 유진기업, 4위 인프라웨어, 5위는 이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참 이렇게 나란히 올라온 것도 오랜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이제 매매할 만한 종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주도 워낙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봤더니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은 특히 정치인 인맥 관련주 이런 쪽들은 아주 급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한 50%도 나오고 이러는데 무서운 시세인 것 같고요. 매매는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대비로는 비싼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누가 될지 몰라도 되면 좀 더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예를 들어보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계속 그 시세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매매는 되겠지만 고위험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이어는 어제 디오텍 주가 흐름만 보면 디오텍이 좀 올랐다가
한 10% 정도 고점 대비로 급락으로 마감했었었는데요. 한 40억 정도는 퉁칠만 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이어 주가가 괜찮은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그 모바일 오피스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하는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주가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들 함께 보시죠.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내리고 있는 종목은 1위가 KP케미칼입니다. 5%대 하락, 2위 호남석유, 3위 한진해운홀딩스, 4위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5위는 금호석유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률은 3에서 5%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역시 화학 쪽이 많고 또 호남석유, KP케미칼도 또 나란히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P랑 이제 호남석유는 저번에 이제 합병 얘기 나왔던 게 쏙 들어갔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는 한단 얘기 나오면서 좋았던 상황이었었는데 며칠 못 갔었죠.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워낙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장세는 그 롱숏 전략을 좀 많이 펴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말은 헤지펀드는 아닌데 실제로 헤지펀드처럼 하는 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운용사 내에서도요. 그리고 그런 그 타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1975억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거의 뭐 절반 정도 급감한 건데, 사실 듀퐁, 어제 나왔던 듀퐁 실적도 보니까 듀퐁은 거의 한 80~90%가 급감이 나왔겠더라고요. 그래서 외국계도 그렇고 화학업체들 실적이 전체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진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홀딩스, 한진해운 홀딩스는 지금 사실 한진해운은 제가 아까 잠깐 열어보고 놀랐는데, 그 국민연금에서 10월 9일자로 이제 그 대량 보유 상황 보고할 때 6% 추가 신규 취득했다고 보고를 냈는데, 국민연금이 왜 그 1조 원의 그 누적 손실금을 결손금을 갖고 있는 회사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한진해운은 적자가 상당한 회사인데, 국민연금이 한 6% 정도 지분을 취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 샀는지는. 어쨌든 적자 기업이고 한데, 홀딩스는 아마 같이 연동돼서 한진해운 실적 우려를 좀 반영해서 같이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호석유는 엊그제 실적 내고 나서 좀 계속 같이 밀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희망퇴직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당한 쇼크인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전반적으로요. 그리고 조선주가 이렇게 안 되면 동국제강이라든지 후판 쪽 비중이 높은 쪽 철강주까지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하락하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는 KTH입니다. 2위 3S, 3위 CJ 프레시웨이, 4위는 넷패스, 5위 시그네틱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특징을 좀 뽑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KTH는 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중장기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했었는데, 단기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오늘 아주 급락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네요. 어제까지 보면 월간 기준으로 KTH가 주가가 무려 고점 대비로 한 48%, 한 50% 정도 급등했었는데 오늘 되돌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 지금 시스템 반도체 들어와 있는데요. 보면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요. 뭐 아이테스트라든지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에서 미국 오스틴 공장 그 시스템 쪽으로 전환한다는 얘기 나오고 잠깐 들어 올리더니 그 이후로는 조용한 것 같고요. IT 장비군들은 다 지금 삼성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스템 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삼성 쪽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좀 내놔야 그 다음 뭐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공시된 사항도 없고요. 그냥 추측성 보도만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겠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어제 국제일렉트릭 실적 아주 급감한 것으로 나오면서 좀 주가 안 좋았었는데, 저점 대비는 좀 올라서 끝났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쪽은 삼성 증설 모멘텀 나오기 전까지 좀 부진한 주가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락 유상의 종목들 봤는데요. 이번에는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200 거래량 상위 1위는 SK하이닉스네요. 2위가 후성, 3위 LG디스플레이, 4위 하나금융지주, 5위는 LG유플러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많이 살펴봤던 종목들이 네네. 거래도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중에 또 안 본 종목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금융주랑 LG유플러스 좀 보겠습니다. 네. 금융주는 일단 그 스페인 얘기만 나오면 항상 빠지고 그러는데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 사실 어제 이제 그 스페인 그 카탈루냐 쪽 그 관련해서 5곳 뭐 지방정부 등급 하향 얘기 나왔었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좀 이어지네요. 아직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잠잠한데 환율 분위기만 봐서는 그 금융주가 여기서 많이 밀려야 되냐 이걸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금융주도 다른 쪽보다는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견조했던 데 따른 그 상대적인 키 맞추기에 매도 나오는 것도 좀 해석이 되고요. 뭐 PBR이나 이런 거 보면 과도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저점을 좀 다질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유럽 쪽 시황 따라 조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이 자꾸 이제 그 기대 우려가 섞이는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7일날 결과가 나오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롬니가 되든 오바마가 되든 지금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정당 간의 그 재정 절벽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인데요.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희가 시장을 보다 보면 예상했던 그 재료 가지고는 크게 시장이 안 움직여지는데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 재료를 확인하고 나서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U+는 어제 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좋았는데 네.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고 KT라든지 뭐 이런 쪽은 이제 아이폰 5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도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연말 또 배당 관련 기대도 여전히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5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정작 아이폰 5 나오기 전에 또 기존의 갤럭시 물량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또 다시 부활할 조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문자도 참 여기저기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 거래량 상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유진기업입니다. 2위는 안랩, 3위 아가방컴퍼니, 4위 한국토지신탁, 5위는 제이콘텐트리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안랩은 아침에 막 왔다 갔다 하네요. 한 7% 올랐다가 또 밀렸다가 거의 부하받다가 막 이러는데요. 등락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작은 규모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가방이나 이런 쪽들은 일단 한번 잡힌 것 같아요. 위쪽으로요. 그래서 트레이딩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기업 쪽도 뭐 하이마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주가가 사실 건설주가 안 좋기 때문에 유진기업이 뭐 썩 오르겠냐 싶은데 뭐 PBR 대비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네. 자, 그렇다면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긴 한데 혹시 순위권 밖에서 오늘 좀 특징이 있었던 종목, 눈에 띄는 종목 있었습니까? 일단 시장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삼성전자는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폭의 등락은 없을 것 같아요. 제한적으로 구간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 지수를 좀 잡을 것 같고요. 문제는 현대기아차인데요. 워낙에 이제 그 원화는 환율이 한 이번 달에만 한 50원 정도 빠지면서 원화가 강세에는 약세로 가고 있는데 어제 일본에서 또 BOJ한테 20조 엔 더 풀으라고 그랬다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악재인 것 같아요. 실적도 사실은 현대 위아나 글로비스에 보다는 완성차 쪽은 좀 덜 나왔던 것 같고요. 덜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보면 아까 제가 건설주보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격 바다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건설 업종 지수가 여기서 시장과 같이 올라갈 것이냐 그건 좀 의문이겠는데요. 시장이 좀 더 밀린다 그러면 항상 낙폭 과대주부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건설주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대림산업은 지금 이격도가 어제가 한 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87%였던 것 같은데 88%, 또 오늘이 이제 장중 저가로 86.9%인데요. 이렇게 좀 많이 밀렸던 쪽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지는 건설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과 더불어 시장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